봐보자. 다항함수의 넓이부터 시작합시다. 다항함수의 넓이. 이 공식을 외우세요. 잠깐만. 저번 주에 비율관계 설명했는데 프린트 안 줬지? 불지? 안 받았지? 아, 알았어. 좀 이따 뽑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안 온 친구가 안 받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뤘냐면 2차 함수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항함수에서 x의 n제곱에 대한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은 언급은 했던 것 같아. 얘가 y는 x의 n제곱이 있습니다 라는 게 되면 여기에서의 이 비율 관계는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n대 1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됐지. 이건 이제 간단해. 왜냐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x의 n제곱 dx를 해봤더니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서 0부터 이제 알파까지 넣어봤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분의 1에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자체의 넓이가 알파 곱하기 알파의 n제곱이라서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이잖냐? 여기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n 대 1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2차 함수에 대한 넓이에요. 2차 함수에 대한 넓이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상황만 다룰게.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증명을 해봐야 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 이게 1등급에 주어져 있어. 나중에 1등급 할 때 이제 얘기해 줄게. x-알파, x-베타, dx가 되어 있잖냐. 이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계산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쉽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적분을 계산하다 보면 한 5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계산하는 아이디어 50문제는 더 넘어갈까? 한 10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쉽더라. 오케이? 미분도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한 적은 있는데 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x-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고차함계수 a는 있을 거고 x-알파가 있고 x- 이것을 묶어서 적을게. x-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알파에 대한 식으로 쓰여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적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그냥 밖으로 뺄게요. 3분의 1 x-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부터 베타까지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 하나야. 이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알파로 맞추어서 이렇게 적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평행이동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는 얘를 어떻게 바꾸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실제로 상수의 형태로 적혀 있을 거니까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형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식을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이동했잖냐. 이것을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이동했어.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이동했으면 얘도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dx. 원래 처리할 수 있기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형태는 진짜 잘 등장하지 않거든. 무조건 이제 대부분은 평행이동해서 처리할 거야. 그래야 계산이 쉬워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런 공식이 이제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밑넓이를 구해줍니다 라는 것은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뭐랑 같아요? 그래프가 극대극소의 차이랑 똑같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이거랑 연관시켜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가 적분했을 때 무엇과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극대극소의 차이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어떤 식이냐면 3차식이에요. 3차식을 적분하면 4차잖냐? 그래서 얘는 2차를 적분하면 3차잖아. 그래서 2차에 대한 식들은 다 세제곱에 대한 형태로 쓰여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3차식에 대한 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다룰게요. 얘를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고 이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얘를 처리해주는 방식도 똑같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 dx가 됩니다 라는 것은 얘를 적분할 때 당연히 이 x-베타를 이렇게 바꾸어서 처리해 줄 수도 있겠지만 평행이동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훨씬 더 쉬워. 사실 너희들이 기억해 놔야 돼. 그러면 얘를 적분해 주면 이거는 이제부터 증명하지 않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오케이? 규칙성이 있거든. 2 곱하기 3이잖냐? 3 곱하기 4잖냐? 실제로 3분의 4,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나와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도 3분의 1, 2분의 1이잖냐? 두 개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6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 얘도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적분하면 분의 1, 분의 1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당연히 어떤 형태가 있을 거냐면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삼중근을 갖는 형태. 알파, 베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의 세제곱 x-베타 dx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5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돼요. 4차를 적분했으니까 5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적분은 이거야. 이건 너희들이 한번 해봐. 뭐냐면 얘 있거든. 얘 있잖냐? 정확히 대칭이 됐을 때의 이 넓이 있잖냐? 이건 얼른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 한번 증명해봐. 내가 그냥 해볼까? 5일 베타요? 어떻게 돼요? 0부터 알파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dx가 되겠습니다. a는 그냥 뺄게. 오케이? 제곱장기수는 뺄게요. a는 그냥 곱해놓을까? 이렇게 할까요? d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얘는 뭐가 돼요? a가 이제 앞에 있고 4분의 1 4분의 1이 등장하지. 그래서 4가 나올 것 같아. 그런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0 알파거든. 무엇이 되는 게 보여요? 4분의 절대값 a 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a의 알파의 4제곱이 돼요. 오케이? 4분의가 생겨. 그러니까 3차에서 1차가 빠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차에서 1차가 빠지는 거니까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빼지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4차식이 있어. 4차식. 이 넓이가 있네요. 이 넓이. 0부터 알파까지 이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것도 뭐에서 뭐를 빼겠다라는 게 보이지. 이게 짝수차만 있잖냐. 4차에서 2차를 빼줄 거야. 그럼 적분하면 5분의 1이랑 3분의 1 나오잖냐. 그럼 뭐 나와? 15분의 2 나와요? 그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x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dx가 되는 거거든. x의 제곱의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a의 5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알파의 제곱 x의 세제곱 0부터 알파까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15분의 2a의 알파의 5제곱이 돼요.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식들이 4차는 4차가 되고 3차는 4제곱이 돼. 이렇게 4제곱이 돼. 그리고 4차는 5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한 개만 더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그러면 4차의 식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네. 마이너스 알파, 알파. 그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네요. 얘도 0부터 알파까지 그냥 2배를 할게. 얘는 2배를 할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d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정리하기 힘드니까 당장 전개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2a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4제곱 0부터 알파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이제 5제곱이 되는 식이 나옵니다. 라는 게 보이지 않냐? 얘가 뭐가 됩니다. 라는 거. 내 멋대로 해버렸네. 다시 적자. 5분의 1 x의 5제곱 3분의 2 x의 세제곱 알파 4제곱 x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2에 2에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알파의 5제곱이 되네요. 그러면은 15분의 8이야? 15분의 16 마이너스 15분의 16이지. 15분의 16이네. 알파의 5제곱이 돼요. 오케이? 뭐 이런 식은 있다라는 건데 이거 외우고 싶지 않잖냐. 실제로 이것을 외워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외워본 적은 없어 내가. 그러면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자. 심심하니까. 아니 저번에 보니까 애들이 이런 공식까지 외워갖고 어디서 배워왔나? 어디서 배워왔나? 이런 공식을 했더라고. 3차 있잖냐. 이거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 넓이 공식을 어디서 알아가지고 이걸 써먹고 있더라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좀 궁금하지 않냐? 한번 해보자. 한번 왜? 아니요, 봤어요. 여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에 대한 넓이거든. a의 dx. 오케이? 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얘를 일단 전개를 해야겠네. 전개를 하면 얘만 전개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플러스 베타 감마네. 이 넓이만 하고 싶거든. 이 넓이만. 이 한 칸의 넓이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한 칸의 넓이만 하고 싶어?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한 게 훨씬 낫겠네. 오, 다시 오지 말고.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졌어. 원래 이 위쪽에 있었거든? 이 위쪽에? 이쪽으로 옮겨갔어, 이쪽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양손 쓰라는 건가?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발견했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글 쓰면 인식해요. 김종밑 이렇게 인식해요. 이제 이런 기능이 좀 생겼어. 원래 되지 않았어요? 원래 됐어? 몰라, 되지 않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봐보자. 이 식을 일단 정리하는데 전개를 하자.
a가 있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아, 이렇게 정리하면 식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 왜냐면 평행이동에서 나름대로 식을 써놔야 이 식이 아름답게 등장할 거야. 그러면 최대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로 바꿀게. 그러면은 이 계산이 나름대로 이 식이랑 이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표현합시다.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식이 이것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이 식 자체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애초부터 이 넓이를 구할 때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고 0부터 a까지라고 쓸게요. 그럼 얘가 x에서 만나고 x-a에서 만나고 x-b에서 만나겠습니다. 오호, a 플러스 b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전개할 때조차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냐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0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식 먼저 전개를 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그럼 x가 곱해지면 이 식이 0부터 a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굉장히 하기 싫게 써졌다. 근데 이걸 외우고 있었다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아름다운 식이 나온가? dx가 됩니다. 라는 건데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b x의 4제곱 x의 세제곱 2분의 a제곱 플러스 ab x의 제곱 0부터 a니까 여기다 a를 넣으면 되네. a를 넣어봤더니 뭐가 돼요?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2a의 4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b 2분의 1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b. 오, a의 4제곱이랑 a의 세제곱 b밖에 없네. 그렇지? 그러면 공식이 나름대로 아름답게 나올 것 같지? 느낌이 딱 안 드냐? 느낌이 딱 들지 않냐? 통분을 12분의 1로 통분한가? 24분의 1로 통분하네. 24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24분의야. 최고차항 계수는 이제 일단 제끼고 a고 3배를 했으니까 6배를 했으니까 6 8배를 했으니까 16 12배를 했으니까 12 a의 4제곱 그 다음에 8배를 했으니까 8 플러스 12배를 해줬으니까 12 a 세제곱 b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24분의 12분의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12a의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b가 되는 거네요. 오, 12분의 1에 a의 세제곱에 a 플러스 2b가 되는 거네요. 그래요? 별로 외우고 싶지 않다. a의 세제곱에 a 플러스 2b래. 이 넓이가. 그럼 당연히 이 넓이는 거꾸로겠네. 그지? b의 세제곱에 b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그래요? 아, 이런 공식은 있더라. 외워볼만 하냐? 외워볼만 하냐? 증명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대. 오.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자. 써먹고 싶지 않은 공식이긴 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빨리 외울 수 있다라면, 뭐 이런 게 있더라. 뭐,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이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외우진 않겠지만,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약간 외우기 쉽지 않냐?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운 형태들이잖아. 이 형태랑 이 형태를 나름대로 빼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빼서 4분의 1, 2분의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3분의 1 빼면 15분의 2. 오케이? 이렇게 너희들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다항함수 공식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뽑아줄게요. 좀 이따. 그럼 이제 봐보자. 앞에서부터 쭉 봐봅시다. 38번이 첫 번째였어. 미분계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봐봐. fx를 구해주면, 얘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라고 하면 되거든. 두 번째는 얘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안 돼요. 이게 힘이야. 봐봐. 이 절대값이 얘는 한꺼번에 표현되거든. 얘 있잖냐.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지. 따로따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돼. 어차피 상수배만큼 상수이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어떻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c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c2라고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야 이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범위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씌워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따로따로 떨어진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써줘야 됩니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극값 갖는 거 맞네. 1에서 극값 갖는 거 맞네. 그래요? 그리고 뭐에 대해 대칭입니다. 얘가 원점을 지나치는 형태입니다. 라는 건가? 이거 주어졌냐? F0가 0입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안 주어져 있지? 이게, 여기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y축 대칭이 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F0가 0이면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건 F1은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건 맞네요. 오케이?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얘를 애초부터 이런 식이라고 표현해도 틀렸어요. 오케이? 틀렸어. 이거 원점 대칭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 아니야. 실제로 얘가 뭐 할 수 있으니까? 평행 이동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0,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적분상수 C에 대한 내용이야. 무조건 0,0이라는 점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평행이동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봐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네요. 어떤 상수 a, b에 대해서 구간에서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거고 0부터 1 사이에서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0부터 1까지가 이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잖냐. 그러니까 fx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가 f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단 아는 것은 이게 x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x 플러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나한테 0부터 1까지만 x가 됩니다 라는 사실만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다. 그럼 1부터 2까지에 대한 형태는 x 플러스 1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이제 x가 0에서부터 1까지면 이 fx 플러스 1은 어떻게 놔둘 수 있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놔둘 수 있어요.
그지? 0부터 1까지면 x 플러스 1은 실제로 어디서의 식이니까 1부터 2까지의 식일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1에서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 0 대입했을 때 1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b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냐냐? 미분해서, 이거 잘못 대입했다. 뭘 먼저 대입한 거? 1을 대입한 거지? 잠깐만. f1의 값. 그럼 맞네? 0을 대입한 거죠?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f'1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f'1은 미분해서 여기다가 0 대입해 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때의 값이 뭐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게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a, b 값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 적분이 이제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x 플러스 1 dx를 구해줄 수 있는데 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 값에 대한 계산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은 중요해요. 여기서 평행이동 시켜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97번 97번을 내가 한 이유는 이거야. 도함수를 적분한다 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0부터 3까지 이거의 도함수 여기다 그리자. 위쪽에다 0부터 3까지의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무엇과? 증가한 정도랑 감소한 정도가 같아요. 감소한 정도가 같아. 그렇지? 그러면 이 절대값을 적분해 주세요 라는 것은 증가한 정도에다가 감소한 정도를 더해 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네요. 그래서 4 플러스 4가 됩니다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증가한 정도랑 감소한 정도가 같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도함수를 적분한다 라는 것은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기억을 해주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실제로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인데 A부터 A 플러스 4까지 적분해 주세요 라는 것은 실제로 A부터 A 플러스 4까지의 형태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만큼 움직였을 때 이 길이만큼 줄고 이 길이만큼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럼 여전히 줄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줄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얘가 이제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감소하는 정도랑 증가하는 정도가 이제 역전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정확히 똑같아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A를 대입한 값이랑 A 플러스 4를 대입한 값이 같아졌을 때 그때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잖냐. 그때 최소값을 갖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A 마이너스 4의 값이랑 A가 같아지는 거. 사라지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될 때. 오케이? 그럼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쉽게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
왜냐면 얘가 1 차이 나잖냐. 그래요?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한 거고 이제 이 밑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건데 이 넓이는 뭐가 돼요? 2분의 9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삼각형을 쪼갰단 말이다. 이 밑넓이를.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1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3 대입하면 3 되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 높이가 3이야. 그래서 이제 이 넓이는 2분의 3. 그럼 나한테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잖아.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공식 쓰면 되지. 6분의 최고차 함계수가 1, 1의 세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야. 더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9, 6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넓이 공식을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는 거야. 알겠어요?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면 넓이 공식을 다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해야 돼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더함수가 0에서 2에서 0이 되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위에다 그릴까? 0하고 2에서 이렇게 0이 되는 3차 함수가 있어요. 0이랑 2에서 0이 되는 3차 함수. 그럼 요 그래프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거든. 그래? 그러면 얘가 fx가 f0만큼 뺄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몰라 정확히. 개형은 이거야. 근데 gx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x축인데 이 정도의 그래프를 f0만큼 뺄 거예요. 0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f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p만큼 fp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오케이? 우리가 어떤 점을 p라고 그냥 놔두면 p라는 점을 이렇게 놔뒀어. 얘가 p, fp야. 근데 이 그래프는 뭐야? 마이너스 p만큼 fp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fp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그려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마이너스 p만큼 마이너스 fp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파트에 그려져 있던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p만큼 fp만큼 평행이동해 주세요 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야. p가 1일 때 g'1은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당연한가? 왜냐면 여기가 2잖아. 여기가 2야. 근데 얘가 1만큼 평행이동했어. f1만큼 평행이동해버리면 2가 1의 위치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에서의 기울기는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에서의 기울기는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p의 값은 딱 하나야. 왜? 이때의 기울기가 0이잖냐? 그럼 기울기 0 있는 거를 가져와야 돼? 그래요? 그래서 p의 값이 딱 하나야. 그 다음 2번도 맞네요. 그 다음 3번 봐봅시다. p가 2보다 더 크면 p가 2보다 더 큰 값이야. 이 점에서 양수 파트를 그대로 여기로 끌고 오는 거잖냐? 그대로 여기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왔더니 이 정적분의 값이 0보다 크게 나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하지. 언제 대칭이냐면 2가 됐을 때 정확히 대칭적이야. 근데 이 기울어진 정도가 더 급해진 형태가 여기 달라붙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값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게 다 맞네요. 좀만 쉬었다 하자.